예, CBS 박정현 판승구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하는 토론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신 두 분,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속보와 있는데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만장일치 인용했다라는 것이고 헌재 입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항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일단은 헌재 입장을 냈습니다. 이 관련 얘기는 잠시 후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그 청취율 조사 주간을 맞아가지고 저희가 커피 쿠폰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하지 않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김종혁 전 앵커께서 JTBC 간판 앵커였던 김종혁 앵커께서 해주세요. 액션. 방송이 나가는 동안 유튜브 구독 인증샷 또는 라디오 청취 인증샷을 캡처해서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50분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와, 야, 이제 진정한 방송인이 되셔가지고. 에라이. 제작진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얼굴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자, 어제 여야 무대 대선 후보 이제 경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3명, 3파전으로 확정됐고, 국민의힘은 오늘 8명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눈길 끌만한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13일에서 1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예얼스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한덕수 대행이 29.6% 거의 30%네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일단은 우리 맥 소장님부터 맥을 짚어주세요. 일단은 윤석열의 그림이 실행되고 있다. 그리고 김건희의 어떤 조력이 실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요. 김건희 제가 조력? 늘 말했지만 나경원 의원의 출격은 윤석열의 픽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격은 김건희의 그림자가 보인다. 조심하세요. 물론 확인될 수는 없으나 조심할 것도 없어요. 돼. 뭐 그분들 뭐 위험한 사람들이니까.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참 답답한 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의 파면당하는 게 내란행위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아직까지 그분을 출당 제명 조치를 못하고 그가 짜놓은 판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치러진다는 거 불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좀 주목할 만한 그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 그건 우리가 평론할 수 있으나 그게 좋은 건 아니다. 좋은 건 그러니까 아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치솟는 지지율만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후보는 아니죠. 29.6 그리고 김문수 21.5, 한동훈 14.1, 홍준표 10.9, 나경원 7% 이런 순입니다. 김종혁 최고. 그냥 저는 아마 일주일 뒤면 확 꺼질 거다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바람이십니까? 아니면 정확한 그냥 뭐 예측? 이거는 그냥 일종의 투매 현상 비슷한 거라고. 투매. 투기 투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수 지지자들이 그 마음을 둘 곳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신상이 나오면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워낙 그 마타도와 공격이 쏟아졌기 때문에 뭔가 좀 손이 잘 안 가는데 진짜 그 가짜 뉴스 같기도 하고 진짜 뉴스 같기도 한데 뭐 이런 망설임이 있는 거고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다들 별로 이렇게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상품이 등장했다는데 혹시 저 사람이면 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거 뭐 별로 책임지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렇게 반영된 건데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현실로 돌아오고 나면 뭐 이건 뭐 머지않아 많이 꺼질 것이다. 일주일 후면 폭삭 꺼질 것이다. 아이 뭐 폭삭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폭삭이 요즘 유행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쏘가수다? 폭삭 쏘가수다. 자, 우리 장 소장님이 뭔가 의미심장한 글을 쓰고 계시는데 얘기해 주세요. 아니 밑줄 친 건데요. 밑줄 치고 있으세요? 인지도가 높고요. 뭐 한덕수. 그다음에 국무총리로서 계속 뭐 국정 운영을 해봤으니까 대통령 감이 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안에 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일주일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작업이 들어간 것도 같거든요. 작업이 들어간다고? 띄우기 작업. 띄우기 작업.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대감이 높아져서 김문수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가 좀 더 빠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정권 시절에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4개 얘기했다. 4개? 두 분이 완전히 상반의 입장이시고 이거를 자애로운 눈빛으로 보고 있는 박 실장님. 저는 뭐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제한적이다. 김문수 장관보다는 당연히 한덕수 대행이 그냥 뭘로 봐도 조금 더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 정상에 가깝다고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여론조사 볼 때 특히 ALS 조사는 극단적 지지층 좀 더 뭐 적극 지지층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된다고 봅니다. 응답률이 조원 씨에 냈던 4.6%인데 이 정도면은 이전의 여론조사들에서도 그랬어요. 응답률이 낮은 여론조사일 경우 지금 같은 대통령 계엄, 탄핵, 파면, 대선 앞두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다 양쪽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 지지층의 여론이 과대 반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내세운 것 아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김문수 장관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빅텐트든 뭐든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대응해서의 경쟁력이거든요. 한덕수 대행이 그 정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망론은 꿈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일 뿐이다. 앞에서 언급한 조원 CNI 조사. 저도 무선 ARS 조사였어요. 저도 4개 뛰어들어야 돼서. 4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그 상승세 지속될 거다. 지속될 것이다. 지속된다 두 분입니다. 왜 지속되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경선이 이 한덕수 이 차출론으로 지금 좀 식었어요. 참으로 확 끼얹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야 자체가 국민의 경선에 있는 게 아니라 보수층은 한덕수의 차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울산 갔는데도 막 기자들 다 가고 말이죠.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지른 일을 알면 일반 국민들은 이분은 아니다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헌재에서 그 가처분 인용 그 두 분 헌법재판관 임명한 거에 대해서 이완용 삼상훈 후보자 임명 절차 속행 정지됐어요. 그런데 그 정지되기 전에 권한대행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발표는 했는데 지명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뭐 바이든 날리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준이. 거기에 본인은 출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 밝히지도 않는데 울산을 가고 광주를 가요. 근데 그 사진 보셨어요? 아기 막 손을 잡고요. 끌어안아줍니다. 무슨 그 대선 출마가 아니라 첫 당선된 대통령이 첫 일정지를 가서 뭐 국민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이분은 자격이 없는데 전형적으로 내란 정부의 그 이 핏줄을 가지고 있어요. 세월호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4.16. 그 빈자 그렇죠. 4.16 이 추모식에 한덕수 권한대행 자리만 딱 비어 있습니다. 뭐죠? 결국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실체를 알게 되면 꺼지게 될 것이나 국민의힘의 경선에 비해서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에요. 근데 뭐 하여튼 본선까지 가면 박 시장님 말이 맞고요. 절대강자 이재명 대표를 넘을 만한 후보는 아닌데 그 안에서의 윤석열의 그림에 충족하는 행보를 할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한덕수 대행이 이슈가 되는 건 대선에서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된 이후에는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이런 걸 사실 국민의힘은 원래 기대했거든요. 이슈가 이제 이재명 전 대표에게 갈 것이다라고 봤는데 한덕수 대행이 이슈에 초점이 되면서 계속 윤석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불리해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어쨌든 뭐 해보려고 하려면 국민의힘에서는 중도 외연 확장이 있는 후보들 탄핵에는 당연히 찬성하고 계엄에는 완강히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슈가 계속 나와야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한덕수 대행이 나와서 그러면 그런 이슈가 설 자리를 잃게 되죠. 하나의 이슈가 자리 잡으면 다른 이슈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그림자 밑에 있다. 그러면 필패다. 필패다.
자, 근데 없어도 그냥 필패 같아요. 없어도 필패예요. 원래 구도 필패인데 자체가. 더 왜 필패. 그래요 이거? 예, 김정일 최고와 공감하지 않고 교체 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높아가지고 예. 구도 자체가 너무 불리하다. 불리하다 정도로 소화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인물이나 정책 같은 경우를 조금 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내세울 수 있으면은 구도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겠지만 예. 또 그렇게 한동훈 대표 외에는 또 그렇게 인물적으로도 훌륭한 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정책은 다 고만고만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 있으니까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김종혁 최고께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요. 예. 뭐 선거라는 게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뭐 죄송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가 나오면은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정말로 약점이 많은 후보시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대극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다른 후보들께서는 다 나이가 뭐 70대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분은 한덕수 대행은 만으로 76세신가 49년생이신가 그러시잖아요. 예. 그리고 뭐 또 그 다음에 74세, 뭐 71세 뭐 이러시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과 그 나이를 가지고서 누구를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 예. 그렇지만 적어도 두 후보가 맞붙었을 때 그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그 강력한 그 카리스마와 그 주자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예. 하지만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훨씬 젊고 그리고 뭐 그 능력이 과거에 검사만 했으니까 능력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도 AI라든가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그런 지식과 그런 식견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후보들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흠결이 없지 않습니까? 예. 흠결이라는 게 뭐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전과가 검사 사칭을 포함하여 예. 뭐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재판을 계속 받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반대급부로 지금 그 정치적 박스에서 좀 올라갔지만 그게 약점이 없는 후보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예, 백 소장님. 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끌어내려고 계속 뭐 전과가 있네 어쩌네 해봤자 안 되는 건 분명한데 예. 그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흠결이 없습니다. 그 말은 자체도 오만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흠결이 없을까요? 법적 흠결이 없다는 아니 법적 흠결이 없을지 있을지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 것이죠. 지난 정권에서 비호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예, 예.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법적 흠결보다는 정치적 흠결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지난 내란 정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자, 장 소장님. 그래도 비상계엄을 막는데 앞장을 섰고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한동훈 대표계 의원들이 힘을 보태지 않았으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 소장님이 공격하는 것은 조금 과하고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저 실물을 어제 처음 봤거든요. 실물? 한동훈 한동훈 전 대표. 네, 그래서 인간적인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실물을 처음 봐요? 글쎄 말이에요. 어제 CBS 방송하러 왔다가 김혜재 뉴스에서 네, 전 처음 봤는데 아니 이게 인싸인 우리 장 소장님이 처음 본 사람도 처음 있구나. 뵀어요. 아니, 외모로 인간적인 매력을 평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어제 외모라고 했어요. 어제 처음 실물을 뵀는데 처음 보고, 실물 봤는데 인간적인 매력이 있더라.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아니 눈으로만 대화 나눴어요. 눈으로 외모를 평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이 갑시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력이 없는 거예요. 장 소장님 벌써 만났어요. 지금. 만났고 눈으로만 대화 정치력이 나누지 없어요. 말고 손이라도 잡았어요. 그냥 이런 거 저녁 그렇게 약속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저 인간이 저 인간이구나 막 이렇게 그냥 눈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 지금 예. 구도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전 불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럼 한동훈 전 대표를 빼고는 예. 주요 후보들이 다 탄핵에 완강히 반대했던 달리 말하면 민심과 완강히 떨어져 있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TV 토론을 하든 뭘 하든 이제 예를 들어 외연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쟁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자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게 옳았냐 글렀냐 이 얘기만 갈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도 새로운 걸 보여주기가 힘든 그런 대선 전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앞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기자의 손을 그리고 저도 영상을 보면 거의 내동댕이 치는 수준으로 한 20m 끌고 갔죠. 네,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그냥 불만들도 본인이 좀 누적되지 않았을까. 물론 그게 변명거리가 전혀 안 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건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은 땡큐죠. 그런데 민주당의 뭐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주요 정당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 문제가 크다고 봐요.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분에 대한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어제는 이제 뭐 출마 안 한다 했다가 또 출마한다 뭐 했다가 그 오보는 오보다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해가 어려웠었는데 자 한덕수 대행 전문가인 장 소장님 정황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출마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본인 의지가 강해요? 본인 의지도 강하고 주변의 의지는 더 강하고 그러면 나가는 현재로서는 99% 이상 출마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무소속 출마?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못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재 하는 행보들을 보면 행보를 보면 지금 뭐 판단을 보면 지금은 이제 난가병 3단계예요. 난가? 다음 대통령은 난가?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한판 승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총리 측에서 내일 법적 조치를 하겠답니다. 누구를요? 서영주 소장님 같이 얘기하는 분들. 그러니까 소장님 같이 얘기하는 분들? 네, 예를 들면은 김건희 픽이다. 김건희라든지 무속이라든지 뭐 어디서 누구를 만났다라든지 이렇게 자꾸 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는 그러한 패널들이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내일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장 소장님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나도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내란 정부의 행태예요.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 조치를 해서 입틀막을 하고 뭐 저 평론가들 그렇죠. 그 뒤에 김건희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 정도는 박재원 의원이 말했죠. 뭐 박재원 의원도 그리고 저도 그랬고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면 본인들이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다 하더라도 권한대행 권한대행 자체가 출마를 하네 불출마를 하는데 이런 입장을 밝히지도 않고 불출마한다. 그렇죠. 출마하면 출마한다. 나간다. 뭐가 그렇게 어렵나요? 그건 이제 정치적인 공세고 정치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는 것과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은 바로잡겠다. 왜? 내가 권한대행으로서 다음번에 다른 정치적인 선택과 스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나에게 가짜뉴스가 나오면 허위 사실,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신변 정리를 확실하게 해놓고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내가 이제 출마를 하겠다. 그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국무총리실에서 한다는 거예요? 법적 대응 본인 개인이 하겠죠. 본인 개인이 직접 고소를 하겠죠. 근데 저는 그게 본인이 만약에 나 정말로 생각 있다고 사퇴하는 순간 아마 어마어마한 공격이 쏟아질 거예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일단 우리 당으로서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덕수 대행이 야 대행을 탄핵해? 라면서 민주당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대대행을 만들어 무정부 생태를 만들자는 거야?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이 탄핵을 해서 대행이 대대행 체제가 되는 거는 무정부 상태고 우리 당이 요구를 해서 스스로 물러나서 대대행 체제가 되는 건 무정부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지금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치적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확실한 2인자였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나 계엄하겠습니다 그럴 때 대통령님 전 사임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으면 그리고 그러면 다른 그 최상목이라든가 다른 사람들도 안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대통령 그 총리가 거기서 그런 결기를 보이면서 헌법을 소외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면 비상계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요. 나중에
뭐 이거 얘기하면 누워서 침 뱉기 때문에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해주세요. 사실 국무회의 때 그게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본인은 책임에서 싹 벗어났어요. 맞아요. 그렇죠?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책임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국무회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본인은 책임에서 벗어나셨지만 그 본인이 져야 될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책임 그건 한 말씀도 안 하고 있어요. 본인이 거기서 막았어야죠. 예. 아니 누구는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가서 본회의장 가서 투표하자 그러고 계속 동료해서 의원님들 빨리 오십시오. 이거 막아야 됩니다라고 문자 계속 이건 명령입니다. 이거 대표 지시입니다라고까지 하면서 돌리고 있었는데 예. 그게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직업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던 분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총리를 그만두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공격이 쏟아질 거예요. 장 소장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김종혁 최고위원님의 그 말씀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못 나올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사람인데 현재까지의 입장은 나갈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소영주 소장님이 해야 되는데 소영주 소장님은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휴대폰 보다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내부 분란이에요. 내부 분란. 발언권 안 줘서 발언권 안 주니까 기다리고 아니 예를 들면은 이게 분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한덕수 많이 좀 주세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엔 국민의힘 보수 후보이기 때문에 예. 그냥 잘 되는 지방 같으면은 그래 나와라 뭐 나올 의지 있으면 나 정치적인 선택이지 예. 나와서 국민을 위해서 누가 더 대통령 까미고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예. 경쟁을 해봅시다. 이게 아니라 한덕수는 이래서 안 돼요라고 이제 내부 공격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집단과 진영이 분열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몇 소장님. 그러니까 김종인 최고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가 아니라 아니 난 그게 아니고 이 사실은 그 경선 과정은요. 예. 이게 그 민주당처럼 가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 그 경선 아마도 홀로 독주를 하시면서 예. 다른 분들은 치어리딩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나가서 김경수 혹은 김동연 이분들이 각을 세워서 서로 공격을 하면서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얻어낼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적어도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이 아니라 예.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한 공방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예. 예를 들면 당신의 선택이 뭐였느냐. 역사의 현장에 있어서 그 계엄이라는 아마도 몇십 년, 50년 만에 벌어진 그 사태에 대해서 예. 당신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따져 묻지 않는다면 그런 경선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그런 거 안 따져 묻고 다 박수 치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럼 계엄도 좋은 거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에 대한 역사적 책무를 다 덮어버리고 예. 서로 우리 같은 편이니까 예. 칭찬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인신공격이나 비난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것들은 저희는 논란이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너무 핫하게 재밌는 순간인데 이쪽에 발언 기회가 전혀 없어요. 광고를 들어야 할 시간이어가지고 일단 광고를 읽겠습니다. 박 시장님 한판 승부입니다.